안녕하세요. 코난차트 연구소의 코난입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응원 댓글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 꼭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최고점을 갱신해줬고 이더리움도 600만원이 넘어가는 최고점 갱신을 해주면서 코인 시장의 관심도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알트코인들도 고개를 들어주곤 있어요. 하지만 비트랑 이더에 비해서는 부족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죠. 이더리움 클래식도 생각보다 그렇게 큰 반등이 나오고 있지 않고 에이브는 반등세가 조금 나오긴 했지만 바나코인이라든지 폴카닷이라든지 이런 코인들은 그렇게 큰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비트 상승의 시작은 언제일까요? 코난은 계속 메이저급 코인에 관심 가지라고 했었고 이전 영상 3-4개월 전 대략 4월 정도 되겠죠? 비트코인 3억 가기 전에 최저점 알트 탑3라고 메이저급 코인에 대한 코멘트를 이야기를 해드렸고 지금이라도 쫄지 말고 쓸어 담으라고도 얘기해드렸으며 비트 3억 폭등할 때 10배 상승 알트 탑4라고 해놓고 이더리움 좀 믿어달라고 3주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죽 말을 안 들어주시면 이 영상에서 이더리움 좀 제발 믿어달라고 글까지 써가면서 좋다고 얘기를 드렸겠어요. 그 결과는 4월에 이야기해드렸던 그 가격부터 이더리움은 150%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 영상들도 역주행해서 공부해보시면 여러분이 매매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거니까 그 영상들도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시간 내서 시청해주고 천천히 따라오시면 여러분도 충분히 수익 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여러분에게 분명히 도움될 내용들이 있으니까 영상 빠짐없이 끝까지 꼭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최고점을 달리고 있으니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를 먼저 시작을 해봐야 되겠죠. 예전 비트코인이 폭발적으로 상승했었던 그 시기는 2017년도 그리고 2021년도 이때 불장을 떠올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 패턴들의 반복적 흐름들을 보면 14년도의 고점을 넘어가면서 17년도에 엄청난 반등세가 나왔고 17년도 고점 이 구간을 넘어가주는 21년도에 비트코인의 엄청난 폭등이 나오면서 알트코인들에서도 엄청난 상승세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 조정받고 그 다음 상승이 나왔었던 21년도 말에도 몇몇 알트들은 폭발적 상승을 보여줬고 그 다음 약간의 하락세가 진행되는 이 시기까지도 어느 정도 반등세가 이어지긴 했었죠. 그런데 22년 고점을 넘어가주는 24년도에 눌림 반등이 나오는 해당 동그라미 쳐놓은 이 구간에서는 알트코인들이 굉장한 상승을 보여주진 못했습니다. 몇몇 알트코인들은 상승을 보여줬지만 이전과는 전혀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24년도에 승인이 되었었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있을 겁니다. 승인 이후의 흐름이 과거랑 많이 달라졌다는 거죠. 보통 비트코인이 최고점 찍고 내려올 때 알트코인들도 하락세를 보여주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2018년도에도 2021년도에도 동일한 흐름이 나왔는데 지금 알트코인들은 계속 빠지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비트코인 ETF로 인해서 기관들의 자금이 들어오면서 비트코인 ETF 이후 기관들의 자금이 들어오면서 가격이 점진적 상승을 보여줬던 거죠. 알트코인들이 하락을 해도 비트코인은 선방을 해주고 있고 월등히 좋은 방어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비트가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최고점에 도착을 하고 이제부터라도 매수하려고 하는 분들은 보통 몰빵을 하려고 할 거예요. 왜냐? 내가 지금이라도 몰빵을 해서 수익을 내고 싶어서 아니면 과거에 계속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이라도 매수를 하는 게 어떨까 하는 그 마음으로 굉장히 큰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부분에 대한 예측이 아니고 과거에도 동일하게 반복되었기 때문이죠. 2018년도 고점에서 물렸던 코린이 분들 그리고 21년 고점에 물려있던 코린이 분들 과연 지금 가격대까지 존버를 해서 비트코인으로 수익을 냈을까요? 당연히 끝까지 견뎠으면 수익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무리하게 매수를 하는 스타일이었다면 과연 비트코인만 몰빵을 했을까요? 절대 비트코인만 매수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면 최고점에 매수가 들어왔던 분들의 욕심으로 본다면 분명 알트코인들도 매수를 했을 거예요. 21년도는 너무 먼 과거고 우리 24년도부터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이더리움은 24년 1월 이후에 고점을 뚫어준 상황입니다. 상승이 나오곤 있지만 솔라나는 24년 1월 이후에 약간의 반등세를 보여주면서 트럼프 빔으로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고 24년도랑 비슷한 가격에 위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더리움 클래식은 어떤가요? 24년, 25년 고점 이후 강력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 네오코인도 지속적인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엑시 인피니티 코인은 지속적으로 고점을 낮춰주면서 큰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면 업비트에서만 매매를 한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120여 개 코인들 중에서 상승이 나왔던 코인들은 10% 미만입니다. 중간에 반등은 나오긴 했지만 21년도 혹은 24년도 이때부터 존버했던 코인들 중 평균 단가를 넘어선 코인들을 보자면 10% 미만이라는 거죠. 저런 코인들에 잘못 물리게 되면 손실이 어마무시하게 커져 있을 거고 복구가 어려운 상황까지도 간 분들도 계실 겁니다. 비트는 단기적으로 좀 위험하다고 볼 수 있는 구간이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가격은 꾸준히 우상향을 해줄 겁니다. 하지만 이전처럼 모두가 폭락을 하고 모두가 상승하는 그런 시장은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코인에 대한 선별 작업이 예전보다는 훨씬 더 많이 중요해질 것이라는 거죠. 이더리움도 최고점을 갱신을 했습니다. 아까 이야기 드리긴 했지만 코난이 계속 이더리움 좋다 얘기했을 때 들어갔다면 100% 이상의 수익이 나왔을 거고 천천히 모아갔다면 아무리 못해도 최소 50% 정도의 수익은 가져갈 수 있었겠죠. 그리고 3주 전에 제발 믿어달라고 이야기를 해드린 다음부터는 약 30%의 수익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하지만 가격이 많이 올라온 현재 구간에서 이더리움에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건 고민을 조금 해봐야 되는 거죠. 장투한다면 매수할 수 있겠죠. 여기에서 미친듯이 흔들어 제끼는 거 다 견디고 수익 볼 자신이 있다면 매수를 때리고 나서 버티면 돼요. 그런데 코린이들이 버틸 수 있는지 그게 중요한 거죠. 투자를 한다고 해도 큰 비중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과거의 차트로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200만 원에 들어갔다가 쭉 하락하고 나서 반등세가 폭발적으로 나오고 있을 때 300만 원에서 몰빵을 할지에 대한 문의가 만약에 들어온다면 여기서도 몰빵은 안 됩니다. 여기에서 더 많이 올라갔는데 왜 몰빵이 안 되냐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이유는 여기에서 몰빵했던 분들이 그 다음 구간들에서 과연 욕심에 먹히지 않고 정상적인 수익에 대한 익절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렵다라는 것이죠. 왜냐면 이 정도 구간에서 뒤늦게 이 시장에 참여했던 분들이 가지고 올 수 있는 돈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차를 팔거나 어디에서든 돈을 빌려와가지고 몰빵을 때리는 자리가 아니고 처음 시작하니까 어느 정도 의심이 있기 때문에 몇백에서 몇천만 원 정도를 가지고 오죠. 그 다음 반등을 먹게 됐을 때 이런 구간들에서 여러분이 뒷주머니에 꽁꽁 숨겨놨던 그 돈을 가지고 와서 이때 본격적인 몰빵을 때리게 됩니다. 그 다음 하락이 나오게 된다면 이걸 견디지 못하고 손절을 진행을 하거나 내가 투자한 돈이 아까워서 지속적으로 견디다가 반등이 나왔을 때 여기에서 매도를 하고 더 하단 구간에서 잡아야지 하고 손절을 때리는 순간 그때 올라간다는 거죠. 이때 올라가면 어떻겠습니까? 또 화가 나가지고 내가 여기에서 존버하던 거 아래서 손절했으니 이번만큼은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또 다시 매수를 하고 그 다음 또 하락했을 때 손절하고 올라갔을 때 매수하고 내려왔을 때 손절하고 이런 엇박자를 반복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죠. 우리 거북이반 멤버십 분들은 이더 이외에도 여유있게 매집해 나가는 코인들이 있어서 별다른 걱정은 없긴 합니다. 그런데 항상 코린이 분들이 걱정이에요. 혼자 매매하는 코린이 분들. 이더리움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수익을 줄 수 있는 코인이긴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몰빵하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면 이더리움 17년도 최고점인 220만 원부터 매수가 들어갔다면 어느 정도 존버를 하고 나서 이더리움의 수익이 나왔는지 그리고 하락에 대해서 얼마나 큰 고통이 감내가 되었을지 그 부분들을 한번 같이 봐보도록 하죠. 220만 원의 큰 꿈을 갖고 이더리움을 매수를 합니다. 그런데 약 28일 만에 고점부터 72%가 하락을 하고 그 다음 며칠이 더 지나니 50%까지 올라오고 이제 출발하는 줄 알았지만 그 이후 추가 하락이 나오면서 마이너스 80%까지 맛보게 됩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 80%에서 다시 60%까지 올라가면서 많은 분들은 야 이제 진짜 시작이야 라고 느끼겠지만 또 다시 80%까지 떨어지고 이전에 80%의 저점을 깨고 내려왔을 때 마이너스 90%까지 갑니다. 1억을 투자했으면 1000만 원밖에 안 남는 거죠. 그런데 그 하락이 끝이냐?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더 횡보가 나오다가 1년 정도 기다리고 이제는 올라가겠지라고 생각할 때 하락빔 한 번 더 때려주면서 1년을 못 채운 날 마이너스 95%까지 만들어줍니다. 이러면 견디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거는 극단적인 예이고 지금 이더리움이 이 정도까지 떨어진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방금 예시 들어드렸던 이 부분에 대해서 코린이 분들이 과연 내가 이때 매수가 들어갔다면 견딜 수 있을지 이 하락에 대한 데미지를 내가 온전히 다 감내할 수 있을지
그거를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기다리니 1년 반 뒤에 마이너스 95%가 마이너스 80%까지 올라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고통 주지 않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시간을 더 투자하는데 다시 90%까지 올라왔다가 85%까지 내려오고 또다시 마이너스 90%를 맛보게 됩니다. 이러면 거의 탈진 직전이죠. 860일 정도 지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하락세 이후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1억을 투자했었던 나의 돈이 500만 원까지 떨어지고 그 500만 원이 2천만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때 많은 코린이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죠. 아, 내가 여기까지 견뎌왔으니까 내가 1000일을 기다렸으니 나는 지금까지 공부를 많이 했고 잘 버텨왔으니까 여기에서 내가 정리를 하고 재매수를 하면 난 큰 수익을 가져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손절하게 되면 그 이후에 폭발적인 상승이 나오게 되고 약 1200일 정도 만에 본전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1200일 정도 지나니까 100%의 수익은 나왔을 겁니다. 여러분은 이거를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쉽진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구간에서 이더리움을 존버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매수가 들어간다면 몰빵이 맞을까요? 만약 17년도, 18년도에서 여러분들이 몰빵하지 않았으면 여러분은 충분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 놨을 수 있겠죠. 하지만 현금이 어느 정도 있다 하더라도 코린이 분들의 마음은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이더리움 평단 내리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많이 내려도 한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됐을 것이고 이 하락을 맛보고 반등이 나왔던 구간에 또 다 털어냈을 겁니다. 그만큼 존버는 힘든 거고 최고점 부근에서 매수는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은 리플 코인을 체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리플 홀더분들 요즘 많이 힘드시죠? 올라와도 힘들어하시고 내려와도 힘들어하시고 횡보를 해도 홀더분들은 계속 힘들어하십니다. 그런데 상승 하락보다 횡보를 더 힘들어해요. 오늘 오전 라이브만 하더라도 리플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안 올라가냐? 리플 망한 거 아니냐? 그렇게 질문 주시는 분들도 있고 리플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몰빵해야 되냐? 이렇게 질문 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매수되어 있는 분들은 여기에서 일부 정리를 할지 말아야 될지 그런 고민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올라가도 힘들고 내려가도 힘들고 횡보해도 힘든 코인이라고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런데 리플은 지금 잘 올라가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힘을 못 쓰고 있는 걸까요? XRP는 다른 알트코인들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상위권에 있는 코인들을 몇 개를 체크를 해볼게요. 에이다랑 리플이랑 비교하면 리플이 조금 더 강하죠? 그리고 아카시 네트워크랑 리플을 비교해보세요. 훨씬 더 가격이 좋잖아요. 그죠? 그리고 인기가 굉장히 많은 스위코인이랑 비교를 해도 리플은 지금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플의 차트로만 보면 횡보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알트코인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에는 월등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가격적인 부분도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는 것이죠. 리플은 상승 중이고 미래도 굉장히 밝은 코인입니다. 리플은 강력한 상승 중이고 미래도 밝은 코인이라 투자하기에 좋은 코인이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몰빵하려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 됩니다. 리플은 메이저 코인들 중에 존버하기에 가장 힘든 악질적 코인이라고 보셔야 돼요. 주변 분들이 리플로 부자 됐다라는 그 이슈 하나만으로 이 시장에 들어온 코린이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풀차트로 봤을 때 21년도 불장에서 최소 5배에서 약 300배까지 오른 알트코인들이 있습니다. 그때 리플은 최저점 대비해서 5배에서 7배 정도 상승을 해줬고 그 다음 다른 알트코인들 난리부르스 칠 때 지속적으로 조용히 횡보하다가 이번에 트럼프 당선이 되면서 약 500%의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상승률도 기대보다 크지 않아요. 아까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다른 애들이 폭발적으로 상승을 보여줄 때 이때 계속 조용했던 코인이거든요. 그렇다고 손절하기엔 어렵고 익절하면 이렇게 폭등할 것 같으니까 계속 불안하기 때문에 그냥 존버를 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리플은 제가 400원대 계속 좋다 이야기를 해드렸었죠. 그때도 목표는 10,000원까지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해드렸었고 시간은 꽤 오래 걸릴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은 매수하지 않았죠. 왜냐?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도 했고 그리고 이전에 리또속이라는 오명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었기 때문에 막상 매수를 들어가지 않았던 것이죠. 과거 제가 체크해드렸던 그 영상을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리플의 목표가는 얼마? 10,000원 이상 봐야죠. 10,000원 이상. 이때가 23년 1월 2일이었습니다. 조회수 보시면 뉴비일 때 코난이었죠. 이때도 리플 목표가를 계속 10,000원이라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못 가졌었죠. 그 이유는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이유로 보시면 됩니다. 이때는 진짜 좋았어요. 가격도 4,500원대고
매수하기도 적기였고, 그런데 그 400원대도 제가 언제 얘기해드렸었냐면 1000원대 체크해드렸던 게 400원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긴 시간 보내고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는데 400원대 들어갔던 분들은 이때도 몰빵까지는 안 됐죠. 몰빵까지는 안 되고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시드를 담아놓고 목표가는 10,000원까지 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때 들어갔던 분들은 괜찮죠. 그런데 지금부터 10,000원까지 보는 건 과연 옳은 매매일까요? 여기에서 몰빵하는 게 맞냐 그거죠. 그러면 지금 리플을 바라보는 분들은 어떤 심리가 많을까요? 첫 번째, 기존 시장 참여자들은 500원 부근에서 살걸. 이때 몰빵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리고 두 번째는 리플 400원에서 4,500원까지 왔는데 누군가가 1 리플에 100만원까지 갈 거고 최대 400만원까지 갈 거다. 이런 얘기를 듣고 지금이라도 몰빵할까? 이 두 가지 심리를 갖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떠난 버스는 보내줘야죠. 뭐하러 떠난 버스를 구질구질하게 잡으려고 하십니까? 떠난 버스는 그거에 맞는 비중을 태우면 된다는 것이죠. 공개방송에서도 이 구간에서 비중을 들어간다고 해도 20-30%밖에 못 들어간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때가 3,500원, 3,000원 그 구간이었을 거예요. 이 부근에서도 리플 만약에 신규 매수할 거면 20% 정도밖에 안 된다. 많이 담아도 30%밖에 안 된다 라고 얘기를 드렸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드려도 막상 매수를 안 해요. 왜 그러냐면 리플에 몰빵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혹은 적은 비중이라서 큰 수익이 나오지 않을 거라는 불안감, 그걸로 인해서 가격이 더 하락을 했을 때 그때 아니면 난 절대 안 담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들 때문이죠. 그런데 크게 욕심 안 부리고 담아놓고 기다렸던 분들은 약 100일 만에 50%의 수익은 가져갔을 겁니다. 리플도 장기적으로 보면 좋은 코인입니다. 굉장히 매력 있는 코인이고요. 하지만 비중에 대한 부분을 조절하지 못하면 다른 코인들 중에서도 충분히 좋은 코인이 많기 때문에 너무 리플 하나에만 몰두하기보단 다양한 코인에도 관심 가져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비트랑 동일하게 리플도 견딜 수 있으면 적당히 들어와서 시간 투자하시면 돼요. 근데 몰빵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몰빵. 비트랑 이더의 반등으로 인해서 이 시장에 들어오거나 매수를 미루다가 지금이라도 매수할까 하는 분들은 이 코인들의 우상향을 믿고 투자가 된다 하더라도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매수의 비중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시장은 늘 고점이 있고 저점도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 고점에 매수한다고 무조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더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주기도 하죠. 하지만 본인의 욕심에 먹힌 투자자들은 이 시장에서 수익으로 졸업을 하는 게 아닌 강제 퇴학을 당하면서 이 시장을 떠나가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명심해 주셔야 합니다. 알트 불장에 대해서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불장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생각보다 순식간에 빠르게 불장은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알트 불장은 어떤 방식으로도 분명히 올 것이며 이제는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과거와 지금의 흐름은 명확히 다르고 매수하고 무조건 기다리면 모든 코인이 올라갈 거란 기대는 안 하는 게 좋기에 선별을 잘 해야 하고, 불장이 왔을 때 무리하게 투자하기보다 미리 매집을 해놓고 안전한 자리를 잡아놓고 그 다음 모두가 광기에 휩싸여서 정신 못 차린 불장이 온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천천히 빠져나가면서 뒤늦게 들어온 시장 참여자 분들에게 물량을 넘기는 게 중요합니다. 저희 코난 멤버십 거북이 반에서는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코인들을 편안하게 매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더 매수할 리스트도 남아있고 불장 준비하기엔 아직 늦진 않았습니다. 거북이반 멤버십 장기 투자에 대해서는 무지성으로 추천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특정 코인에 대한 매수 가격, 비중을 정확히 체크해 나가면서 계좌 관리를 통해 운영이 되고 있고, 현생이 바쁜 분들, 뒤늦게 참여해주신 분들도 충분히 따라오실 수 있게 운영을 하고 있고 다들 수익을 잘 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거북이반 멤버십 전용 라이브를 진행을 할 때 다양한 꿀팁들이랑 개별 포트에 대한 상담, 그리고 대응 방법, 이런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체크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가성비가 굉장히 좋죠. 멤버십 가입 방법은 영상 하단의 설명글 보시면 코난 멤버십 가입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 클릭을 해주시면 멤버십 가입창이 뜨고 하단에 거북이반, 병아리반 혜택을 확인하신 다음 본인에게 맞는 멤버십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 정리를 해보면 최고점 부근에서는 몰빵하지 말고 여유 있는 투자를 하고, 누군가가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시장에 들어왔을 때에는 처음 가져온 시드로만 끝까지 매매해 나가야 하며, 욕심부리고 시드를 계속 끌고 오다간 결국 시장의 최고점에 모든 돈이 묶이게 되는 불상사를 겪게 되실 겁니다. 비트, 이더, 리플 이 세 가지 차후에 더 높은 가격대를 형성해줄 코인이지만
리스크 관리를 하지 않는 분들은 이 좋은 코인으로도 손실을 볼 수 있으니까 비중에 대한 부분들을 꼭 고민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매수를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응원 댓글 한 번씩 꼭 확인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